자,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다음 이제 96쪽 아래 양과로 2번 용도 지역의 세 분이 있고요. 이제 그 두 줄 빼고요. 다음 쪽 97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9가지요. 주상공록, 계생부, 농자 9가지가 있는데 주거 지역을 6가지로 나눕니다. 표시하시고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표시 첫째 줄이요. 그러니까 전용 표시요. 전용 주거 지역. 두 번째 칸에 양호 표시요. 양호 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세 번째 칸에 1종 전용과 2종 전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 제1종 표시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 네 번째 칸에 단독주택 표시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아래요. 제2종 표시요. 제2종 전용 주거지역. 공동주택 표시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그 아래요. 첫 번째 칸에 일반 표시요. 일반 주거지역. 두 번째 칸에 편리 표시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세 번째 칸에 제1종, 제2종, 제3종 세 가지가 있고 제1종 표시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저층 표시요. 저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그 제1종의 네 번째 칸에 저층이 있죠. 저층 그 두째 줄 끝에다가 괄호 열고 숫자 4, 넷 4층 이하 쓰시고요. 4층 이하. 다른 얘기로 하면 아파트는 주택이 5개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만 5개층인데 여기는 제1종 전용 일반 주거지역 땅은 4층 이하로만 지으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아파트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아래요. 그러니까 제2종 표시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중층 표시요. 중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중층의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3종 표시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중고층 표시요.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의 준 표시요. 준 주거지역. 그러니까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보완 표시요.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층수를 썼으니까 앞쪽에 한 가지 더 메모를 하시죠. 앞쪽에 96쪽. 그러니까 96쪽에 반괄호 1번 도시지역, 동그라미 1, 2, 3, 4, 동그라미 4번 녹지지역 그 언저리에다가 4층 이하 쓰시고요. 녹지지역 4층 이하. 그 아래 반괄호 2번 관리지역. 그러니까 반괄호 2번 관리지역 전체가 다 4층 이하. 반괄호 2번 관리지역 4층 이하. 4층 이하만 허용되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다고요. 자, 이상 드리고 다시 와서 97쪽에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보시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주거지역 위에 빈자리가 좀 있네요. 거기다가 다음 그러니까 뭐 세 줄, 네 줄, 뭐 네 줄을 다 쓰시죠. 그러니까 전, 일, 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무슨 주거환경이요?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전용의 1종과 2종, 일반의 1, 2, 3종이 있고 그다음에 준 주거지역이 있죠. 대한민국 집 두 가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다음에 그러니까 1, 2, 3, 그러니까 저층, 중층, 그러니까 고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요거는 뭐 곧 아시게 되니까 쓸 필요도 없는 건데요. 아무튼 안 써도 괜찮고요. 그래서 괄호를 했습니다. 그냥 쓰는 김에 써두고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지금 책 쓴 거 그대로 옮긴 거죠. 책에 표시한 거 그대로 옮겼다고요. 전용, 일반, 준 주거지역. 전용은 양호한, 일반은 편리한, 1종, 2종, 1종, 2종, 3종, 1종, 2종,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2종, 3종, 저, 중, 고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농지법에는 이 세부지 21가지 구분은 잘 안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주택법 끝날 때까지요. 주거지역 나오면, 그러니까 전일준, 전양호 1편리, 1, 2, 1, 2, 3준 못했습니다. 그거를 소리 내시면 내 거 되고요. 소리 안 내면 뭐 다 외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일준, 전양호 1편리, 1, 2, 1, 2, 3준, 전일준, 전양호 1편리, 1, 2, 1, 2, 3준만 소리 내시면 됩니다. 저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땅을 보고 저 땅은 그러면 무슨 주거지역이 알 수가 없다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 루이스를 떼어봐야 알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도시계획 이론에 따라서 딱딱딱 구분된 거 거의 없어요. 그냥 도시계획 이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뭐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상업지역과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그러니까 섞어놓으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도로로 구분을 하자고요. 그러면 도로로 구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그러니까 이 공간적 범위로 봐서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전일준으로 그러니까 구분을 하자라고 하는 게 도시계획 이론일 뿐이고 도시계획 이론에 의해서 도시 만들어진 곳은 신도시 빼고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겁니다.
주거지역이라고요. 길가 옆이니까 길 가는 사람들 여기 가서 뭐 해장국도 드시고 하겠지만 밤에 와서 김밥집,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러니까 뭐 음식이라도 한두 개 사서 드실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상가가 좀 들어가는 게 뭐고요? 준주거지역.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 아침에 출근하기가 가깝습니다. 한 블럭만 나가면 큰 길 가잖아요. 근데 밤에도 차 끼 꽈당 꿍 소리가 들립니다. 시끄럽다고요. 뭐 시끄럽지만 왔다 갔다 하기는 편하겠죠. 전용 주거지역. 도로에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조용하죠. 뭐 조용한 한적한 그런 주택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론이 이렇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땅은 거의 없고 그냥 외우는 걸로요. 전일준, 전향울필리 1, 2, 3준이 있죠. 전용 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고 1, 2, 3, 준. 그러니까 준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 자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다른 하나로는 그러니까 준 우승 그러면 우승이에요, 아니에요? 우승은 아니죠. 우승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1등에 가까워요, 꼴등에 가까워요. 2등이잖아요. 1등에 가까운 거죠. 우승은 아니지만 우승에 가까운 것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준주택, 준초고층, 준다중이용 뭐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좀 이따 보실 준공업지역 등은 뭐가 중심이긴 한데 주거가 중심이긴 한데 다른 것들을 조금 더 얹을 수 있다. 공업이 중심인데 다른 것을 조금 더 얹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주거지역인데 상가 등을 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용에 1, 2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외울 필요 없어서 괄호를 해놨다고요. 건축법, 주택법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보시면 돼요. 건축법, 주택법 가면 대한민국 집 마르고 닳도록 두 가지 뭐와 뭐요?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에 5집 살고 있어요. 집주인 한 명만 되는 것 뭐고요? 단독 소유, 단독주택. 한 건물에 20집 살고 있어요. 집주인 20명이 될 수 있는 것. 아파트 같은 경우요. 무슨 주택이요? 공동주택입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1, 2, 3. 세 가지가 있다고요. 우리한테 세 가지로 더 익숙한 건 해물탕집에 가면 뭐가 있고요? 대자, 중자, 소자가 있죠. 탕수육도 대자, 중자, 소자가 있잖아요. 또 아니면 그러니까 그 무슨 책으로 보면 세 권으로 나눠서 낼 때 그러니까 상, 중, 하 뭐 그렇게 내기도 하죠. 아무튼 뭐 또 뭐에서도 상중하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집에서 사람 사는데 그러니까 주거지역인데 너 어디 살아? 나는 대자. 넌 어디 살아? 나는 하급.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다고요. 집입니다. 그래서 저, 중, 고가 되는데 뭐 요즘 애들은 그런 노래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옛날만 해도 뭐 애들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뭐 몰래 다니면서 그런 노래 누구 뛰어다니면서 그런 노래 많이 부르고 그랬습니다. 1층에 2층, 2층에 3층, 3층에 4층, 4층에 옥상, 옥상에 태극기, 태극기가 바람에 뭐 그런 노래 있어요. 뭐 그런 노래 있습니다. 1층에 2층, 2층에 3층이라고요. 저층, 중층, 고층이라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전일준, 전향울필리 1, 2, 1, 2, 3준만 계속 소리 내시면 되고 외우지 마시자고요. 아무튼 뭐 외우는 거 아니고 뭐 소리 내시고 하다 보면 아시게 됩니다. 방과로 2번 상업지역에 네 가지가 있는데 이름과 내용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중심 표시요.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 표시요. 도심, 부도심 상업기능 업무기능의 확충. 중심, 도심, 부도심, 심심심이고요. 가르줄요. 일반 표시요.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 표시요. 일반적인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근린 표시요. 근린 상업지역은 근린 표시요.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의 공급. 아래요. 유통 표시요. 유통 상업지역은 도시 내 지역 간 유통 표시요. 유통 기능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객관식에서 틀리실래요? 틀릴 수가 없다고요. 중심, 도심, 부도심, 심심심. 일반은 일반, 근린은 근린, 유통은 유통입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고요. 그러면 거기에 써진 것을 순서를 바꿔서 쓰면 근유일중이 되고 일반 상업지역도 있고 중심 상업지역도 있는데 이름으로 보면 일반 상업지역보다야 중심 상업지역이 더 센 곳 같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그러니까 명동도 있고 강남도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역이 그러니까 강남역 주변이 땅값이 더 비싸요, 싸요? 비싸죠. 저 강남역이요. 뉴욕제과 3년 전에 팔렸어요. 한 평에 5억이요.
한 평에 5억이요. 그러면 저기다 10,000원짜리를 깔면 몇 센치로 올라갈까? 계산하다가 아이고 너무 속 아파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 강남역은 뭐요? 몰라요. 찍었다가는 큰일 난다고요. 온 나라 루이스를 찍어야죠. 온 나라 루이스를 찍어봐야지. 요거는 뭘 것 같아 했다가는 큰일 난다고요. 강남역 주변은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뭐 추측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온 나라 루이스, 온 나라 루이스를 말씀 안 드렸군요. 안 드렸죠. 예. 그러니까 이쪽에다 쓰시죠. 그 어디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뭐 96쪽 제일 위가 낫겠네요. 96쪽 제일 위에다가 그냥 뭐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참고사항이고, 그러니까 온 나라 영어로 그냥 ONNARA. 그다음에 그러니까 루리스. 그러니까 무슨 애들 보는 애 중에 루리웹이 있던데요. 아무튼 모르겠고요. LURIS. 얘는 토지 이용 규제. 뭐 랜드 유즈 레귤레이션. 아무튼 뭐 영어도 몰라요. 아무튼 인포메이션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뭐 앱에서는 내비게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다 까세요. 까시라고요. 스마트폰에 앱을 까시라고요. 그래서 구글은 뭐라고 하죠? 구글 플레이인가요? 구글 앱 다운받는 곳이요. 안드로이드 폰이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LG 플레이 스토어. 그런가요? 예. 아무튼 그렇고, 그러니까 아이폰은 앱 스토어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앱으로도 다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800억 들여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외국에 수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 설치하신 다음에 집원 찍으면 그 땅에 대한민국 땅 400가지 이름이 있는데, 땅바닥에 이름 붙은 400가지 중에 뭐가 정해져 있는지 다 알 수 있고, 한 발 더 들어가면 그래서 그 땅에 뭘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800억 들여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뭐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로는 그러니까 건물을 땅에다 세운다고요. 세움터. 이제 그건 앱으로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아무튼 이것들을 해보시면 그 땅에 뭐가 이름 정해져 있는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걸 보셔야 그 땅 이름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걸 보지 않고 추측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강남역 일반 상업지역이라고요. 이제 뭐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앱에 까시고, 그다음 뭐 스마트폰에 설치하시고, 그냥 이렇게 가끔 여기 찍어 보시면 공법 공부에 훨씬 도움이 돼요. 이런 것들을 그냥 생짜로 외우는 것도 있지만 한두 번 보시면서 이렇다고, 여기는 땅바닥 이름이 5개가 붙어 있네. 경기도 용인의 어느 땅은 한 땅바닥에 한 필지에 땅바닥 이름이 37개가 붙어 있어요. 뭐 어느 경우는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용도 지역 이름은 다 있죠. 넷 중에 하나, 9가지 중에 하나, 21가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가시죠. 방구라 3번에 공업지역. 그러니까 전용 표시요. 전용 공업지역. 주로 중화학 표시요. 중화학 공업. 공해 표시요.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일반 표시요. 일반 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표시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준 표시요. 준 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에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이 보완 표시요.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주거지역도 전일준, 공업지역도 전일준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그러니까 준 주거가 주거에다가 다른 걸 얻는다는 거죠. 준 공업도 역시 공업에다가 다른 걸 얻는다. 공업, 그러니까 삐쭉삐쭉 공장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상가 건물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텔레토비들 구호 실력들이 엉망들이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 누구만 주차를 하라고요? 장애인분만요. 공장으로만 꽉 차 있으면 무슨 공업지역이요? 공업으로만 쓴다. 그러면 전용 공업지역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건 공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쟤네들 국어 실력이 엉망이다 보니까 우리가 고생을 하는 거라고요. 전용 공업지역도 그러니까 공장이 꽉 차 있고,
그다음에 일반 공업 지역도 공장이 꽉 차 있는 겁니다. 둘 다 공장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 공업 지역 그러니까 공장 꽉 차 있는데 겨울에 이제 연기 날아가죠. 그다음에요. 바람 불고 그러면 연기가 흩어지고 그럽니다. 근데 전용 공업 지역은 지금 뭐라고요? 중금속 가스, 화학 가스, 그러니까 공해 가스가 꽉 차 있는 곳이죠. 여기도 아침에 공장 뭐 때리면 이제 연기가 날아간다고요. 근데 연기가 날아가는데 연기 색깔도 좀 다르고요. 연기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연기가 바람 불어도 이렇게 연기가 모여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었더니 비가 오더래. 지렁이 2마리. 아이고 무서워. 뭐 해골바가지가 이렇게 이뻐요. 아무튼 이쁘면 어떻게 또 이뻐지는군요. 이런 독가스 옆에다 쓰시고요. 독가스가 하루 종일 내리 누르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전용 공업지역이라고요. 여기에 오래 계시면 어떻게 되고요? 온몸에 그러니까 뼈와 피에 중금속이 쌓이고 온몸에 피부병이 돋고 코뼈가 녹아내리고 납, 비소, 수은, 카드뮴 이런 것들이 전용 공업지역이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 나머지 먹고 살자고 온전히 희생당하시는 곳이 전용 공업지역입니다. 여기는 여기 밑에 흙 파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뭐예요? 그러니까 일본 도호쿠 지방에 뭐 2011년에 쓰나미, 그러니까 지진 일어나서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깨져갖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그 뭐 그러니까 수산물들 뭐 안 먹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기는 100년, 500년 되도록 독극물이 가득 쌓여 있는 곳이라고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건 극히 일부분이고 대한민국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먹고 살자고 온전히 희생당하시는 곳이 전용 공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용 공업은 뭐고요? 독가스인 거죠. 그러니까 방독면 쓰고 다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전용 공업 지역입니다. 방독면 안 쓰고 다니는 분은 거의 없겠죠. 그다음에 그냥 그리고 어지간한 공업 단지들, 산업 단지들 방독면 쓰고 다녀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산업 단지가 일반 공업 지역입니다. 똑같이 공장으로 꽉 차 있지만 독가스가 전용 공업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녹지 지역에 오면 더 가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녹지 지역의 보전 녹지 표시요. 보전 녹지 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중관을 보전 표시요.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 녹지 표시요. 생산 녹지 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 표시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 녹지 표시요. 자연 녹지 지역. 도시 녹정원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내 도시 용지의 공급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사선 그고요. 일단 녹지 지역이니까 쓸데없는 너스리는 깔아주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 표시요.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이게 국어냐고요. 이게 대한민국 그 300명 국회의원 텔레토비들의 국어 수준이라고요.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자고요. 대한민국 땅 중에 녹지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바쁜데 뭐요? 나 그런 거 안 해요. 그게 아니고 좀 먼저 물어보려고요. 녹지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요, 빨리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녹지 지역 중에 자연 녹지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녹지 지역, 녹색 땅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들으시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그 자연 녹지 지역 그러면 그러니까 푸르게가 생각나세요? 콘크리트가 생각나세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 녹지 지역 중에서도 자연 녹지 지역 그러면 뭘 떠올리겠어요? 푸르게 떠올리겠죠. 오지간한 서민들은 다 푸르게를 떠올릴 겁니다. 그건 돈 없는 서민들 얘기고 돈 많은 300명 텔레토비들은 아이고 이런 거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다고요. 뭔 산토끼 뛰어놀아 저거 다 쫓아내. 쉬리, 꺽지, 빠가사리 그것들 싹 쫓아내. 나무 싹 비워내고 풀 싹 비워버리고 콘크리트. 자연스러워. 얘네들한테는 뭐가 자연스럽다고요? 콘크리트가 자연스럽다고요. 걔네들이 법을 만들었고 우리가 그걸 외워야 된다고요. 이름이 자연이지만 뭐가 허용되는 땅이라고요? 개발이 허용되는 땅이라고요. 법 하나 잘못 만들어 놓으면 두고두고 국민들이 고생을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뭐 소송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어느 시골 마을에 A 할아버지, B 할아버지, C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A 할아버지 손자놈 도시 가서 깔랑깔랑 하고 다니다가 뭐 이제 도시에서 뭐 이제 또 뭐 실패해갖고 시골에 와서 잠깐 쉬고 있어요.
뭐 그러면서 동네 할아버지한테 인사 뭐까 껄렁껄렁하면서 하고 다닙니다. 할아버지 땅은 용도지역이 뭐예요? 이놈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넌 가서 일이나 해 이놈아. 너 가서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너는 놀고만 다니냐? 할아버지 땅 내가 용도지역 찍어줄게. 이놈아 그런 거 싫다니까. 할아버지 온나라 루이스 알아요? 이놈아 뭔 소리야? 우리 할아버지 땅부터 찍어볼게요. 우리 할아버지 땅은 생산 녹지네. 할아버지 땅,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93-2번지니까 93-3, 93-4, 93-4번지죠. 이놈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니까. 할아버지 땅 용도지역 찍어볼게요. 온나라 루이스 찍어보니까 큰일 났네. 할아버지 땅은 자연 녹지네요. 할아버지 그 딸내미 딸내미 곧 시집 간다면서요. 할아버지가 좀 도와드려야 된다면서. 할아버지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땅은 생산 녹지예요. 우리 할아버지 땅은 뭐 할 수 있어요? 이놈아 생산한다고 써져 있네. 할아버지 땅은 자연 녹지예요. 할아버지 땅은 건물 많이 지을까요? 적게 지을까요? 그러면 오지간한 서민들은 녹지 지역 중에서도 자연 녹지면 건물을 많이 짓는다고요? 적게 짓는다고요? 녹지 지역 중에서도 자연 쪽이면 건물을 많이 지으라고 콘크리트를 많이 부으라고요? 적게 부으라고요? 적게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우리 내 땅 오면 건물을 조금만 짓는 모양이네. 할아버지 큰일 났네 하고 가는 거죠. 이놈아 이상한 얘기하고 사람 이상하게만 저리 가 이놈아. 그러면서 할아버지 속으로는 걱정되죠. 저 땅은 생산이어서 뭔가를 생산하는데 내 땅은 자연이라고 돼 있으니까 콘크리트를 못 짓는 거 같네. 걱정하시는데 이제 이놈 며칠 지나서 와서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땅이 100인데요. 할아버지가 손녀딸 10분인데 보태드려야 된다며. 할아버지 땅 내가 60은 쳐드릴게. 이놈아 무슨 60? 이놈아 내 땅 그래도 80은 된다 이놈아. 할아버지 내가 팍 쓸게. 할아버지 내가 75 드릴게. 이놈아 나 80 아니면 안 팔아. 그럼 좋았어 알았어 할아버지 70 80 드릴게. 80 주고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C3 이게 C3 딸 손녀딸이라고 하면 C2 이제 그 딸내미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민경이 시집 보냈는데 어떻게 돈이 났어? 어찌고 저쪽에서 팔았다? 얼마에 파셨는데? 80.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땅이 시세가 100이면 이 땅은 개발이 허용되는 땅이잖아요. 300짜리 땅이라고요. 300짜리 땅인데 지금 A가 얼마에 사갔어요? 80에 사갔죠.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이놈아 내놔라. 뭔 소리? 안 내놓는다고요. 소송 들어갔습니다. 소송 들어가면 A가 이겨요? C가 이겨요? A가 이깁니다. A가 거짓말한 적 있냐고요? A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큰일 났네. 할아버지 땅은 자연 녹지네. 그거밖에 한 얘기 없잖아요. 거짓말한 거 없다고요. 온나라 루이스도 안 찍어봤냐고요. C 잘못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름 하나 잘못 정해놓으니까 두고두고 이거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자연 녹지가 콘크리트 땅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그래서 두고두고 계속 이러저러한 싸움들이 분란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길게 강조드린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과 전혀 다른 거라고요. 이름은 자연 녹지 지역이지만 뭐가 허용된다고요? 콘크리트 개발이 허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 녹지, 보전 녹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 표가 두째 줄이어서 그런데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아시고 그냥 아무튼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여유 있으면 쓰셔도 괜찮고요. 생산 녹지 지역은 그 땅바닥이 녹지니까 땅이 녹색이요, 빨간색이요? 녹색이라고요. 생산 녹색이죠. 이거과 이거 단어만 바꾸자고요. 그러면 녹색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녹색 생산이고, 그러면 물론 포크레인을 만들어내는데 껍데기를 녹색으로 하면 녹색 생산이 되겠죠. 농사를 짓는데 딸기 생산이면 우리 집은 빨간 생산. 블루베리 만드는 집 키우는 집은 우리 집은 까만 생산이지만 배추 상추가 보통 무슨 색깔이에요? 녹색이죠. 그래서 농업혁명을 뭐라고도 하고요? 녹색혁명이라고도 하잖아요. 농업생산이라고요. 그냥 그대로예요. 생산 녹지, 생산 녹색 생산, 농업생산이라고요. 생산 녹지인데 녹색을 생산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배추 상추를 생산하니까 농업을 생산해야 되니까 콘크리트를 부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죠. 개발을 유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하지 마라.
생산 녹색, 농업 생산 뭐 그냥 같은 얘기죠. 보전 녹지는 그냥 길이 보전하세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는데 뭐 다음은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흐름으로만 잡으시자고요. 그다음에 관리 지역의 세 가지. 도관농자, 도농자, 기생부. 저 그림 보시면서요. 칠판이요. 그러니까 도관농자, 도농자, 기생부가 있었잖아요. 도관농자, 도농자, 기생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깊게 하는 이유는 여기는 그냥 소리만 나면 끝이에요. 따로 외울 거 없어요. 객관식 문제에서 소리만 나면 끝이니까 지금 봐주시고 몇 번 소리만 내면 그냥 공짜 문제예요. 이걸 또 뭐 어느 경우에는 막 또 외우느라고 고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외울 게 별로 없다고요. 아무튼 자연이지만 뭐가 활용된다고요? 개발 활용된다 했었고 계획관리지역은 뭐였어요? 계획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니까 이거는 외울 거 없죠. 그 다음에요. 생산 녹지, 생산 관리, 뭘 생산이 아니라고요. 보전 녹지, 보전 관리, 몸 보존이 아니라고요. 아까 뭐였어요? 곤란관이었죠. 곤란관 기억나시나요? 다시 옆쪽 보시면 96쪽에 반괄호 2번 관리지역, 동그라미 1번 보전 관리지역, 둘째 줄 끝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관 관리지역은 곤란이고요. 동그라미 2번 생산관리지역, 둘째 줄 가운데 부분에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관이죠. 그다음에 뭐 동그라미 3번 계획관리지역은 둘째 줄 끝에 계획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7번 보시죠. 여기는 뭘 생산하고 여기를 뭔 생산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곤란관이죠. 그러니까 곤란자 있으면 관리지역 되고요. 그러니까 곤란자 있으면 관리지역 되고요. 그러니까 곤란관. 곤란자 없으면 관리지역 되기 곤란하고요. 곤란관입니다. 곤란관. 워낙 기본이 되는 거고 워낙 중요한 거고 워낙 또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깊게 했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정도 들으시고 나중에 동영상 요것만 좀 몇 번 빨리 보셔도 뭐 이거 갖고 틀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맞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농지법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아무튼 대한민국 토지 이용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또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알아두시고 뒤를 가시자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땅 4가지, 9가지, 21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보셨습니다. 자, 다음 쪽 가시죠. 그러니까 99쪽에 그러니까 굵은 4번 용도지역 지정의 효과, 지역 안의 행위 제한, 양과 1번 건축 제한 표시요. 건축 제한. 그다음에 이제 표시하고 설명드리면 용도지역에서 건축 두 글자 표시요. 건축 물이나 급박시설의 용도 두 글자 표시요.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표시요.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표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사선 긋고 그러니까 그 뒷내용 중에서 볼 것은 없습니다. 땅바닥에다 용도지역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제목이 그러니까 파란 4번에 양괄호 1번 건축 제한이라고 돼 있고 근데 제가 그 본문에서 표시하자고 한 거는 그러니까 건축 용도 제한에다가 표시를 하자고 한 거죠. 왜냐하면 건축법에 건축 제한이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건축하지 마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둘째 줄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죠. 이상들이 정하며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련말에 대해서 너무 빠지지 마시고 기본만 아시자고요. 그 옆에다 그림을 그리죠. 나이트 클럽입니다. 관청에서 땅바닥 이름을 정했다고요.
9가지 중에 하나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 집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을 수 없죠. 됐어요. 끝. 여기 이거 말고 더 이상 시험 나온 거 거의 없어요. 이겁니다.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련말로 가면 상당히 어렵다고요. 소련말로 가면 어려운 건데 아무튼 언젠가는 고생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땡겨서 고생을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요것 넘어서 시험 나오는 거 거의 없다고요. 이거 넘어서 시험 나온 적 없어요. 아예 없어요. 한두 개 나왔지만 이걸로 다 풀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 걸 알아야 푸는 거 아닙니다. 요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이건 알 수 있다고요. 이건 누구라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소련말로 네 글자 뭐라고 하고요? 건축 제한. 이것을 소련말로 6글자 뭐라고 하고요? 건축 용도 제한. 이건 나중에 하자고요. 이건 나중입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짚지는 하시자고요. 짚지는 않은데 지금 99쪽에서요. 99쪽에 양과 1번 건축 제한의 원칙. 다시 제일 첫 줄이요. 본문 첫 줄.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 시설의 용도에다가 숫자 29 쓰시고 29, 29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종류에다가 130 쓰시고 13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차피 봐야 되니까 우리가 가서 좀 보고 오시자고요. 그러니까 책에 건축법인데 접어놓은 게 펴졌군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책에 483쪽이요. 483쪽을 보겠습니다. 483쪽에 네모 02번 용도 변경이 있고 굵은 1번 용도 변경은 나중에 보시고 굵은 2번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아무튼 그러니까 본문은 말고요. 굵은 2번 용도 표시요. 용도. 지금 굵은 2번 제목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쓸 게 많네요. 거기에다가 용도에다가 밑줄 용도에다가 29 건축물에다가 바닥 종류에다가 130 쓰시죠. 그래서 건축물 바닥에 130가지 종류가 있고 건축 그 130가지를 29가지 용도로 묶은 겁니다. 그런데 법조문은 이상하게 돼 있어서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이제 그게 건축물의 용도라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건축물에 통째로 용도가 붙어 있는 거 아니고 건축물에 통째로 종류가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한 예로요. 어느 건물의 2층에도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거기에 바닥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 건물이 지금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한 층의 면적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중규모이긴 하죠. 그렇지만 큰 빌딩을 가보면 한 층에도 여러 개의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용도라는 게 건물 통째로 용도가 아니라고요. 종류도 건물 통째로 종류가 아니라 건축물 바닥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튼 칸막이 친 곳마다 용도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건축물 바닥의 이름이 용도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도 일단 걸려요. 말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건축물 바닥을 130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알겠어요. 대한민국 건축물 바닥을 29가지 용도로 구분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용도가 뭐예요?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이게 용도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용도가 29가지 가지수를 얘기한다고요. 국어도 아닌 거죠. 국어도 아닌데 아무튼
용도, 지역, 대한민국 땅바닥. 용도 두 글자로만 나와 있으면 대한민국 건축물 바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쪽 와서요. 484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다 읽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왼쪽 칸에 1번 용도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1종 근린생활설, 4번 2종 근린생활설.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용도만 쭉 읽어보죠. 5번 문화집회, 6 종교, 7 판매, 8 운수, 9 의료, 10 교육연구, 11 노유자, 12 수련, 13 운동, 14 업무, 15 숙박, 16 유락, 17 공장, 18 창고, 19 위험물, 20 자동차, 21 동물식물, 22 자원순환, 23 교정군사, 24 방송통신, 25 발전, 26 묘지, 27 관광휴게, 28 장례, 29 야영장 시설까지 해서, 그러니까 조그만 건물은 또 아니면 건축주가 나는 3층은 통째로 하나의 용도로 할텨라고 해서 하나의 용도로 정할 수도 있다고요. 칸막이를 다 터버리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한 층은 칸막이를 막아서 5개 용도를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맘이고 건축주 맘인 거고. 다음에 다시 요곳에 첫 부분을 가죠. 484쪽이요. 그러니까 글씨가 너무 이상하게 써져서 줄여서 바꿔서 쓰죠. 그러니까 설명 때문에 그랬고요. 그러니까 건축 제한을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제 건축법을 보고 있는 거죠. 이 표가 484쪽에서 이어지는 게, 이 표가 뭐냐면,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시험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별표가 이거 시험에 꼭 나와 중요한 거예요. 그 별표가 아니라 자질구레한 거 따로 모아놓은 게 별표입니다. 이게 별표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을, 그러니까 29가지 용도, 130가지 종류로 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중에 1번 용도 단독주택 용도에 보시면, 그러니까 두 번째 칸에 동그라미 1, 2, 3, 4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번 용도, 그러니까 공동주택 용도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름 한번 짚어보죠. 동그라미 1번 아파트, 동그라미 2번 연립주택, 동그라미 3번 다세대 주택, 동그라미 4번 기숙사 해서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일종, 그러니까 근린생활설, 줄여서 이제 근생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3번 용도 이름은 일종 근린생활설, 4번 용도 이름은 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 사람들 사는 집 가까이에서 뭔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들을 얘기합니다.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는데, 1종은 꼭 필요하고 집 바로 가까이 옆에 있으면 좋은 것들이 1종이고요. 그러니까 2종은 아이고 시끄럽고 냄새나고 안 좋아요.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건물주는 좀 더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아이고 집 가까이 있으면 안 좋아요. 그게 2종입니다. 3번 용도 1종 근린생활설의 한 예로,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동그라미가 글씨가 너무 길어서 그런데요. 아무튼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 우리 생활 주변에 편의점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1종 근린생활설입니다. 동그라미 1, 2, 3, 4, 5, 6, 7, 8, 9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있습니다. 4번 용도, 그러니까 2종,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은 한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다음 장 가시면 다음 장에 동그라미 9번 일반 음식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술 판매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끔 친구들끼리 소리 외쳐 부르고 들어가잖아요. 소주 각 1병 외치고 들어가는 일반 음식점이라고요. 술을 판매하는 곳이니까 시끄럽겠죠. 다음 쪽으로 와서 보면 동그라미 18번
18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29가지가 있고 이 종류를 다 합치면 130가지가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 있다고요. 다시 이제 여기는 됐고 다시 우리 공부하던 곳으로 돌아가죠. 99쪽 돌아오십니다. 99쪽이요. 칠판 이거라고요. 주거지역에 주택은 지을 수 있지만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은 지을 수 없다. 그것을 건축 제한, 건축 용도 제한. 대한민국 땅은 다 뭐로 정해져 있어요? 용도 지역으로 정해져 있죠. 근데 용도 지역에 개인들이 건축을 하는데 용도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29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면 니네들이 내 땅바닥에다 뭐라고 정했든 간에 나는 29가지 중에서 내 마음대로 짓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지을 테요. 돼지집도 짓고 나이트클럽도 짓고 뭐 공장도 짓고 내 마음대로 지을 테요. 돼요?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요. 제한을 두고 있다고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예를 들어 보자고요. 그러니까 아까 1, 2, 1, 2, 3준이 있죠. 1종 전용, 그러니까 2종 전용, 그다음에 1종 일반, 그러니까 등등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있는데 1종 아무튼 뭐 또 여기까지를 보셔야죠. 1종 전용 주거지 전양호, 그러니까 1편리, 우리나라 집 2가지, 그러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얘는 저중고, 저층이었죠. 그러면 1종 전용 주거지역은 저기 이제 써졌던 거고요. 그러니까 저걸로 푸는 거라고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단독주택, 큰 집, 여러 집 사는 집 말고요. 단독주택이 들어가고 조용히 살자는 곳에 29가지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단독주택만 큰 아파트도 안 되고 연립주택도 안 되고 빌라 같은 거 안 되고 단독주택만 짓고 조용히 살자고 정한 땅바닥이라고요. 거기에 29가지 중에서 막 이것저것 마구잡이 많이 들어가요? 조금만 들어가요? 조금만 들어가라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99쪽에 그 문장 아래 동그라미 1번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는데 우선 그 표를 외우실 수 있겠어요? 입장 받고 생각해봐. 출제하는 지네들은 외울까요? 못 외운다고요.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지금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진짜 실물로 확인해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짚는 겁니다. 그러면 99쪽 그 표에 동그라미 1번 1종 전용 주거지역에 왼쪽 칸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번 단독주택 중에 괄호는 뺀다. 단독주택 일부죠. 2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그라미 1, 2, 3, 4 다음 주 5, 6, 7까지가 된다고요. 다음 주 와세요. 왼쪽 칸만요. 됐습니다. 7번 보시죠. 아까 건축법 용도가 건축물 용도가 1번부터 몇 번까지가 있다고요? 29번까지가 있는데 여기는 단독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 9가지 중에 7가지 단독주택 일부, 1종 근린생활시설 일부 결국 29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다시요. 99쪽이요. 동그라미 1번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첫 번째 칸이요. 왼쪽 칸이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번 단독주택 칠판 여기 칠판 보시죠. 1번 단독주택 그 중에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는 제외한다. 단독주택 일부 다음에요. 거기에 써진 2번 1종 근린생활시설 2가지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29가지 중에 두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라고요? 1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29가지 중에 몇 가지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4가지 중에서도 하나 빼고 3가지 요거 9가지 중에서도 2가지 빼고 7가지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1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이거는 이제 아까 29가지를 얘기하면서 써놓던 숫자이고
그 표를 보면 1번과 2번 두 가지만 들어간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29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집어넣으라고요? 두 가지만 집어넣어라. 그 두 가지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중에서도 요 4개 중에서 3가지만, 요 9가지 중에서 7가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용도와 종류를 좀 나중에 아시면 별 내용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시험에 쥐네들도 못 외운다고요.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그렇지만 이 뜻을 알자고요. 그런 겁니다. 그런 선에서 가도록 하시죠. 다음 쪽 와서요. 100쪽에 동그라미 2번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표 왼쪽 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 29가지 중에서 1, 2, 3 몇 가지가 들어간다고요? 3가지가 들어간다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왼쪽 칸에 쓸데없는 말 다 빼고요. 다음 쪽 5줄까지 다 빼고 몇 가지가 들어간다고요? 5가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2종 일반은 중층 2종 중층 주택 중심의 편리하니까 좀 더 건물이 높아진다고요. 그러면은 동그라미 4번 2종 일반 주거지역은 표의 첫 번째 칸 29가지 중에 몇 가지가 들어간다고요? 6가지가 들어간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죠. 그 다음에 끝까지 가놓고 보죠. 쭉 넘어오셔서 그러니까 115쪽 오시죠. 115쪽에 동그라미 21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땅이죠. 거기는 건물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요? 조금만 들어가요? 조금만 들어간다고요. 몇 가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2가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 2가지도 1번 단독주택, 7번 보시죠. 이 단독주택 모두 다가 아니라 단독주택 중에서도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 주택. 그러면 이런 집이 뭐예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시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 집이요. 그 집 지을 수 있고 2번 교육연구시설 중에서도 중학교도 안 되고 고등학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무슨 학교만요? 초등학교만. 사람 살면 애기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애들은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집에 요즘 하나 둘 있으니까 더더욱 친구들이 필요하죠. 친구들 만나서 싸우고 물어뜯고 화해하고 그런 것들을 배워야죠. 그런 걸 같이 친구들하고 싸우고 물어뜯고 화해하고 하는 공간이 어디예요? 초등학교이죠. 그것만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길었지만 줄여보죠. 주거지역 땅바닥은 주택은 지을 수 있지만 나이트클럽 지을 수 없다. 상식입니다. 됐고요. 요것만 떠올리시면 되고, 근데 이 고생을 했으니까 한 발 더 이제 소련말을 배우고 있으니까 좀 품위 있게 접근해 보시자고요. 용도지역 정해져 있는데 거기다 건물을 건축할 때 29가지 용도 지 마음대로 지어요. 2가지, 3가지, 5가지, 6가지만 지을 수 있다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런 규제를 받으라고요. 그래서 각 용도지역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우선 기본되는 29가지 용도 중에서 뭘 지을 수 있다. 아니면 또 뭐는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4글자로 얘기하면 뭐가 되고요? 건축 제한. 그것을 6글자로 얘기하면 뭐가 되고요? 건축 용도 제한이 되는 건데, 이런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니까 이런 소련말에 빠지지 마시고, 소련말 때문에 기본적인 걸 놓치지 마시고 용도지역 이름을 정했다고요. 걸맞는 것만 지어라. 주거지역이면 나이트클럽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양괄 2번 건축 제한에 관한 특별 규정은 나중에 보시죠. 116쪽 와서요. 다음은 이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한 뭐 10분이면 돼요. 예. 그러니까 땅바닥에 이름을 정했습니다. 용도지역을 정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목차가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용도지역에서 우리가 공부하시는 게
더 세부적인 목차는 빼고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지금에서는 용도 지역의 종류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9가지, 21가지가 있죠. 땅바닥에다 이름을 정했습니다. 뭐 달라고요? 무슨 행위 제한을 하는 거죠. 행위 제한.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그러니까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주거 지역에 뭐는 지을 수 있어요? 주택은 지을 수 있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목차로 세 번째 행위 제한 두 번째로는 용도 지역마다 건축물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요. 저층, 중층, 고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건물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면 당연히 주택은 지을 수가 있는데 주택 중에서도 여기는 조그만 주택, 여기는 큰 주택, 더 큰 주택을 짓게 되는 거죠. 건축물 크기의 차이가 있다고요. 건축물 크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저 사람은 크네, 저 사람은 조그만하네. 그러니까 뚱뚱 날씬도 있고요. 그다음에 높고 낮고도 있죠. 그냥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이런 게 되겠죠. 아무튼 뭐 이런 건물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건물도 있고 이런 건물도 있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고요. A와 B에서는 그러니까 A가 뚱뚱하면 B는 뭐고요? 날씬한 거죠. 그다음에 A와 C에서는 얘는 요거고 얘는 요거라고요. A가 높으면 C는 낮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더 크잖아요. 아무튼 얘는 큰 거죠. 그래서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규제하고 건축물의 높고 낮고를 규제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또 소련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그러니까 소련말에 빠지지 마시고 소련말은 3번, 5번 소리 내시면 되고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차피 소련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쓰시죠. 116조 굵은 5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양괄호 1번 건폐율의 의에다 아래 뭐 4줄이 있고 박스가 있는데 박스 앞에다가 크게 뚱뚱 날씬 쓰시고요.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게 건폐율. 다음에 한 장 넘어와서요. 118쪽이요. 118쪽에 파란 6번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양괄호 1번 용적률의 의 두 줄 아래 박스가 있고 박스 앞에다가 크게 높고 낮고를 쓰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뜻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련말입니다. 소련말이니까 그런갑다 좀 편히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뭔가를 쓰실 때, 그러니까 책으로 쓰실 때 지금 책 이쪽이 두꺼우니까 여기 아래다가 두꺼운 책을 하나 받치면 쓰기가 편하시겠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동안은 이건 그러니까 그 강요하는 건 아니고 권하는 사항인데 공부하실 때 왼손이 쫓아가세요. 그게 훨씬 편해져요. 나중에는 편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른손에 새끼손가락을 안으로 넣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손으로만 하다 보면 책이 출렁거리잖아요. 책이 출렁거리니까 책을 잡기 위해서 새끼손가락으로 펴서 책을 잡고 그러니까 이 새끼손가락으로 책을 누르고 그 다음에 세 손가락으로 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과요. 왼손이 쫓아가시자고요. 글씨 쓰려고 하는 것을 왼쪽으로 딱 누르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집어넣고 꽉 잡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는 거하고 좀 몇 번 하시다 보면 이게 달라지고 그러니까 글씨 쓰는 곳을 밑줄을 치더라도 뭐 줄이야 그냥 한 손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만 글씨를 쓸 게 있으면 왼손으로 누르고 새끼손가락 안으로 잡고 딱 잡고 그러고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DJ TOC가 얘기를 했잖아요. 노래를 불렀는데 처음에 늙은 꼴 나이 든 사람은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냐고요. 안 그래도 밥은 잘 먹는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글씨는 잘 쓰는데 그것까지 신경을 쓰냐? 뭐 죄송합니다.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게 나중에는 좋아져요. 왜냐하면 어느 경우에는 쓸 것들도 꽤 많거든요. 자, 여기까지 보고 그다음 이제 책 보면서 말씀드리죠. 116쪽이요. 116쪽에 파란 5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양괄 1번 건폐율의 의. 본문요. 대지면적 표시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표시요. 건축면적 괄호 넘어서 의 비율을 말한다. 두 문장 다 빼고요. 그 넷째 줄 아래 박스에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이죠. 이제 곱하기 100%니까 곱하기 100%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건폐율 그러니까 건폐율은 이거 그러니까 대지면적분의 그러니까 건축면적 뭐 대지면적은 땅 면적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알 수가 있고 건축면적 건축물의 면적인데 그러니까 그림자 면적 쓰시고요.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 그 건축 면적에다가 그림자 면적. 근데 해가 기울어지면서 그림자 길이가 크기가 달라지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 건물 바로 위에 해가 떴을 때 달리 보면 참새가 날아가면서 보자고요. 참새가 날아가면서 봅니다. 참새가 지금 위에서 아래를 보는 거예요. 참새가 위로 날아가면서 아래를 보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이건 언제 생겼지? 얘가 이만큼 가리고 있네. 또 이건 언제 생겼대? 얘가 이만큼 생겼네. 방앗간이면 가서 곡식을 쪼아 먹어야지. 참새가 날아가면서 위에서 봤을 때 생기는 그림자 면적. 그게 건축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탁을 보시면 이 아래는 좀 좁고 위가 넓죠. 그러면 얘가 땅바닥에 붙어 있는 면적이 아니라 위에서 봤을 때 생기는 이 그림자 면적. 이게 건축 면적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장 넘어와서요. 118쪽에 파란 6번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양괄 1번 용적률의 의. 본문 대지면적 표시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표시요.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러니까 시계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용적률은 그러니까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이제 건축 면적의 정의, 연면적 정의는 이제 건축법에서 다시 보실 건데요. 여기에다 연면적에다가는 바닥 면적 합계를 쓰시죠. 그러니까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4층 바닥, 콘발바닥, 소발바닥, 바닥바닥, 바닥바닥 다 합친 게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입니다. 뭐 이거 또 이제 나머지 요거는 이제 시험에 뭐 개론에서도 부동산의 개론에서도 엄청 나오니까요. 대분의 건, 대분의 연. 근데 말이 복잡하니까 얘는 뭐고요? 근대. 얘는 뭐고요? 연대. 고대는 어디 가고요? 모르고요. 근대, 연대가 있습니다. 근대, 연대가 있는데요. 이것만 갖고는 아직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땅에 비해서 건물이 얼마나 덥냐라고 하는 거죠. 땅에 비해서 얼마나 쌓아 올릴 수 있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그리기는 쉽지 않네요. 그리려면 양이 많아지니까 그냥 제가 편히 갈 테니까 그냥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그러니까 건폐율이 50%고 그러니까 땅 면적이 1000입니다. 그러면 건폐율 50%면 땅 면적 1000에 반토막이니까 500까지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용적률이 그러니까 200%면 그러니까 땅 면적 1000이니까 두 곱빼기 2000까지 쌓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허가를 받고 나는 조금만 지을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라도 더 지어야 그러니까 최대한 지어야 짓는 원가보다는 분양 임대 수입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다 찾아 먹을 거라고요. 다 찾아 먹는다고 치고, 그래서 500 다 찾아 먹었고 2000 다 찾아 먹었다고 하면, 즉 최대를 다 그러니까 찾아 먹었으면 지금 1000짜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다음과 같이 지었을 거라고요.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지었다고 치죠. 그러면 참새가 날아가면서 보는 면적이 얼마라고요? 500. 그러니까 이 건물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겨냥도라고 하죠. 이렇게 좀 비스듬히 위에서 본 거고, 이걸 정면도 앞에서 보면 지금 1000짜리 땅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건물을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짜리 땅에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이 얼마고요? 500. 그다음에 바닥 다 합쳐서 얼마까지요? 2000까지 쌓아 올린 거죠. 그래서 요거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1000짜리 땅을 참새가 날아가면서 봤을 때 이 건물이 땅 1000 중에서 500을 덮었다. 1000분의 500, 50%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얘는 1000짜리 땅에 비해서 사람이 발바닥 대고 쓰는 게 바닥 하나, 둘, 셋, 넷, 4개층 500씩 2000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건폐율 이제 폐자가 뭐 아무튼 그러니까 여군들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남군도 다녀오셨고, 그러면은 엄폐, 은폐 뭐 그런 얘기 완전 들으셨습니다. 뭐 옛날에 그 아이돌 멤버들 군대 가서 뭐 하는 것, 국가가 부른다, 뭐 진짜 사내 이런 텔레비전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럼 나온다고요. 엄폐, 저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보이는군요. 예, 그러니까 은폐, 적 눈에 안 보이게 숨는 게 은폐. 이제 엄폐는 저기 빠빠빵 막 총을 쏜다고요. 그럼 그대로 맞아요? 안 되죠. 바위 뒤에 숨죠. 그래서 바위 뒤에 내가 숨으면 저기 총을 쏴도 팅팅 튕겨나가죠. 엄폐. 그러면 이제 저기 나쁜 놈들이 박격포를 뽕 쏘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건폐. 건물이 땅을 얼마나 가리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고요. 자, 그다음 보자고요. 만약에 건폐율이 60%가 되면 1000분의 600이 되면 500이 아니라 600이 되면 건물이 높아져요? 뚱뚱해져요? 뚱뚱해지죠. 건축물의 뚱뚱 날씬이 뭐고요? 건축물의 뚱뚱 날씬이 건폐율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그냥 10번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엉덩이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엉덩이로 하는 거죠. 그냥 오래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동영상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래 앉아 계시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 시험 때까지는 그냥 공부만 하시고, 시험 끝나고 나서 무슨 관리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건폐율 관리에 들어가시죠. 시험 하시는 동안, 시험 보시는 동안 좀 이렇게 건폐율이 늘어나셨으니까 건폐율 관리에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시험 뒤에 얘기고. 용적률이요. 용적률 200%에서 2000, 300%면 30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3000이 되면, 이게 3000이 되면 건축물이 뚱뚱해져요? 높아져요? 높아지죠. 높고 낮고를 규제하는 게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들이, 그러니까 용도 지역마다 숫자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숫자 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셔도 되고 그냥 짚기만 하죠. 이제 한 장 앞으로 와서 117쪽이요. 117쪽에 양괄호 2번 건폐율의 최대 한도. 설마 7번 보시죠. 건폐율이 100%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1000짜리 땅에다가 1000짜리 건물을 지을 거면 숨쉴 자리 하나도 없이, 이건 뭐 짓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지어서 1000짜리 땅에다 막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나머지는 또 그러니까 저 끝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칸이니까 제 끝에 칸으로 가 있네요. 주거지역은 얼마고요?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주거지역 70, 상업지역 90, 공업지역 70,
녹지 지역 20. 그다음에 관리 지역 중에 보전 관리는 저 끝에 그러니까 20, 생산 관리 20, 계획 관리 40, 농림 지역 20, 자연환경 보전 지역 2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숫자 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장 넘어와서 118쪽 아래 양과리번 용적률 최대한도가 있고 119쪽 제일 위에 표가 있죠. 역시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요. 주거지역 용적률은 얼마고요? 500. 상업지역 용적률은 1500. 공업지역 용적률은 400. 녹지지역 100. 보전관리 80. 생산관리 80. 계획관리 100. 농림지역 80.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등으로 되어 있는데 뭐 그 숫자 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튼 잠깐만 보더라도요. 상업지역은 숫자가 크죠. 건물을 뚱뚱하게 높이 지어야 되고 이쪽은 숫자가 작다고요. 작게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건축물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크기를 정할 수 있는 그 한도 범위가 정해져 있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뒷내용 중에 X가 많은데 아무튼 그래도 기분학상 X는 하고 가시죠. 저는 앞쪽이요. 118쪽 제일 위에 양괄호 3번 X. 물론 그냥 양괄호 3번 X긴 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7월 9월 때 하시는 얘기입니다만 그 양괄호 3번 6회 때 한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29회 때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면 또 나오겠죠. 시험 두 번 나온 건 또 나온다고요. 몇 번 지나세요? 언제 나와요? 52회 때 나오겠죠. 그러니까 잘 메모해 두셨다가 그러니까 손녀딸에게 아니면 아드님에게 야 이거 6회 29회 나왔으니까 너 이번 시험 52회 아니야? 53회요? 아 51회요? 그럼 안 나올 수도 있고 52회면 꼭 나온다. 네, 그때 하시고요. 양괄호 3번 X 한 장 넘어오셔서 120쪽 양괄호 3번 X 양괄호 4번 X 양괄호 5번 X 그다음에 파란 7번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파란 8번은 먼저 나중에 7월 달에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용도 지역 내용을 보셨습니다. 지금 앞에 첫 시간에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런 절차를 거쳐라. 용도 지역 4가지, 9가지, 21가지 아무튼 처음이니까 제가 천천히 하든 빨리 하든 똑같이 쏘련 말이에요. 모르는 건 똑같아요. 저놈은 공법은 어려워 죽겠는데 저놈은 말도 빨라. 말을 온전히 해도 모르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름과 내용 그런 것들을 이제 해가시면 이제 뭐 아무튼 뭐 봤습니다. 용도 지역에 주거 지역 나이트클럽 붙인다. 건축물 크기의 차이가 있다까지를 보셨죠. 자, 고생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뒷내용 이어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